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0월 11일 수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 오랜만에 오늘 강력한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일제히 상승 마감은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 오늘 양시장 1%의 강세로 출발해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2% 가까운 상승세로 2,450선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2.78% 강세로 817선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영업이익이 올해 최초로 조 단위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으로 투자 심리 환경을 조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준 우리 시장. 어떤 종목을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 찜해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또 오늘은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주도주들이 또 활력을 찾으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섹터들이 또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오늘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다리던 그 반등이 오늘 좀 나와줬습니다. 장 초반에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전반적인 반등이 나왔고 시장 자체도 굉장히 강하게 오랜만에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장 리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3주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제 노란톡방에서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낙폭 과대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매수를 해볼 만하다. 혹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다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큰 업종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실적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적자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4분기부터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고 2024년도가 되면 본격적인 회복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속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도의 문제지만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미증시가 하락하거나 뭐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약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부침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는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중에서는 반도체가 그래도 좀 우리가 믿어볼 만한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2차 전지가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2차 전지의 반등을 계속해서 기다리셨을 텐데 또 최근 며칠간은 2차 전지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오랜 기간 동안 2차 전지를 보유하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반등이 어느 정도 시작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월 초에 5만 원대에서 현재 7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고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차트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연초에 강하게 올라오다가 조정을 또 깊게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아서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2차 전지가 저점을 잡아서 올려놓기 시작을 한다면 추세로 이어질지 여부는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2차 전지 기업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숫자로 찍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오늘 어떤 이유에서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올라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은 조금 그래도 편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환율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던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동 쪽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안전자산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자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국채라는 거죠. 미국의 국채 수요가 몰리게 되면 반대로 금리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만약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의 전쟁 자체가 확전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추이를 봐야 하는데 일단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의 수요가 몰렸고 그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변곡점이 올 때는 시장에 무언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지난주죠.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환율도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고 유가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변곡점이 나오기 전에 이런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님 맨날 조심해라. 그리고 포트를 정비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시장 올라오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조금 올라왔어요. 잠시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더 보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종가 부근에 조금 더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V자 반등으로 올라온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무언가 모멘텀, 호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시장 자체를 강하게 들어올릴 만큼의 호재는 아직까지는 부재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꺾일 수도 있고 꺾였다가 다시 지지받으면 이런 계단식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지수가 반등을 할 때 같이 올라와 주느냐입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뭐 기업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이 하락할 때,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8월 달부터 10월 10일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오랜 기간 하락을 하다 보면 뭐 반도체도 하락을 하고요, 2차 전지도 하락을 하고요, 제약바이오도 하락을 하고요. 업종별로, 뭐 종목별로 흐름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업종들이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을 할 때는 이 업종들이 전부 다 반등을 하질 못합니다. 일부 업종들만 먼저 반등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손실이 굉장히 큰데 반등을 할 때는 계좌가 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에 대한 정비를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종목을 압축시키고 그 종목 중에서 비중을 많이 채울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비중을 좀 줄일 종목이나 매도할 종목도 있을 텐데 그런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 그러면 전부 다 매도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극단적으로는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주식 자금의 자금을 100%라고 둔다면 이 중에서 20% 정도라도 현금화를 하면서 추가적이라기보다는 20% 정도 현금이 확보가 된다면 내가 지금 내 포트를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큰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손실이 나고 있는 기업도 추가 매수를 한다면 평단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가 신규 종목을 매수해서 그 종목에서 수익이 난다면 손실 나고 있는 종목과 상계 처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테크니컬한 부분, 내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을 아무거나 전부 다 잘라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량한 기업들, 내가 6개월이나 1년 정도 보겠다라고 생각하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적자 회사거나 부채 비율이 너무 높거나 뭐 일일 거래 대금이 적어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뭐 1%나 2% 굉장히 적은 비중의 물량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하셔서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도 있을 테고요, 스윙도 있을 테고 단타 매매도 있을 텐데 모든 자금을 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모든 자금을 단타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매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일부를 빼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공략했을 때 좀 더 계좌의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 정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주도 섹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당부드리고 싶은 사안입니다. 지금 오늘도 시장이 반등을 했고 종합주까지 오늘 LG에너지솔루션 7%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1%밖에 못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지금 종합주가지수보다 약한 겁니다. 물론 지난 한 달 동안 100%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늘 1% 올라갈 수 1%만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약하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당부드리지만 여러분, 시장이 밀릴 때는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반등이 나와도요, 이게 전부 다 복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든 업종들이 빠지지만 올라갈 때는 일부 업종들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 종합주가지수가 2,500에서 2,400까지 빠졌다가 다시 2,500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계좌는 복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라든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좀 매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 섹터 그리고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방송이 끝난 뒤 그리고 장중에도 실시간 소통하면서 종목 추천과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방향성도 같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짚어주신 종목들 상승률이 어마어마한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얼만큼 올랐는지 그 종목 리뷰 지금 바로 요청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린 종목들이 좀 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께서 배워가실 게 있다는 거죠. 종목 리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신신제약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주 오늘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인데 최대 상승률이 36%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제가 소개드린 기업이 아니에요. 딱 일주일 전에 소개드린 기업인데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었고 최고점까지. 물론 최고점이라는 부분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점이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오긴 했지만 36%대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개인적으로 매매하고 계신 종목들이 몇 퍼센트 정도 올라왔는지를 본다면 아마 3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신신제약뿐만 아니에요. KINX 같은 경우도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KINX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인데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주가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자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KINX 같은 경우도 딱 일주일 만에 17%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매매하고 계신 기업도 좋은 기업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주가라는 것, 트레이딩 관점,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거래가 들어오는 주도 섹터 거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셔야 되고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한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KINX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유신 같은 경우도 소개드리고 나서 10%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유신이란 기업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장바구니라든지 찜한 종목을 통해서 종목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기업들이 많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종목 수가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신 같은 경우도 충분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업들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계속 빠졌어요. 오늘에서야 반등을 했는데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난주 4일에 소개드리고 나서 10%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2%, 3%대의 변동성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4일날 소개드렸었던 기업 중에서 라이콤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라이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죠. 우리가 이제 종목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이나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만을 공략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두 달 동안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는데 손실은 많이 났는데 반등폭이 미비하면 이것만큼 힘든 게 또 없습니다. 반등할 때 제대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도 섹터들,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이에요. 뭐 CU박스 같은 경우는 소개해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보니까 30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올리지는 못했고 몇몇 기업들만 보여드리자면 뭐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기업이고요. 오늘 이제 굉장히 오늘 장 초반까지 2연상에 들어갔었던 드림CIS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금 이제 권리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많이 바뀌어져 있지만 8월 31일 날 처음 소개드렸었던 이 드림CIS 같은 경우는 최대 상승률이 지금 150%가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150%는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지금 이 드림CIS 8월 31일 날 제가 소개드린 기업입니다. 8월 31일부터 어제까지 10월 10일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나요?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 자금의 힘이라는 거죠. 저의 힘이 아니라 자금의 힘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을 이건 그냥 제가
복잡하게 정리하진 않고 제가 그냥 엑셀 파일에다가 간략하게 메모를 해놓는 부분인데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캡처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 4일에 소개해드렸었던 기업들이고요. 지난 5일에 소개해드렸었던 기업인데 여기 색깔이 다른 것은 4일에도 소개를 드리고 5일에도 소개를 드렸었던 겹쳤었던 기업들이라는 거죠. 근데 4일과 5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 엑세스바이오 10% 올라왔습니다. 신신바이오, 신신제약 36%, 라이콤 24%, 월덱스 10%, 솔렘 5%, 기아 6%, 유신 10%, 그리고 KINX 17%. 여기 밑에 쭉 보시면 가장 못 올라온 기업이 싱크웨어라는 기업인데 5.8%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심텍과 싱크웨어가 6% 정도, 5.8% 정도가 올랐는데 이 기업들이 제가 지난주 오늘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이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주가의 등락폭 자체를 한번 보시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는 기업들보다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주가라는 것은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해요. 기업 자체가 내재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매수하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거래 대금에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는 기업군들을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규모가 큰 쪽에서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주도 섹터를 이 업종 내에서만 보진 않습니다.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테마성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는 주도 섹터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가 2차 전지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지난 8월 달이나 9월 달처럼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테마성 종목군들이 주도 섹터로 들어갈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 후반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시장 밀릴 때는 고생 엄청 하시다가 반등할 때는 종목이 안 올라와요. 얼마나 허무하고 힘들겠습니까? 모든 종목을 변경하시라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이라도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할 때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만들어 가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공개 종목들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말 페이지가 쫙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몇 기업들만 남겨놨습니다. 드림 CIS는 제가 표기를 못했는데 15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종목군들 보시면은 모니터랩 35% 그리고 앞서 보셨었던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36%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이런 기업들을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업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다가 주가가 밑으로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손절로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근데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금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도 섹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래 대금이 많이 붙어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이런 걸 가끔씩 여쭤봐요. 이거 왜 매수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많이 빠져서요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낙폭이 과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꺾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 매물이 있으니까. 여기 15,000원이라고 하고 여기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보유를 할 때 주가가 올라가면 여기 있는 분들은 매도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매물 압박이 있기 때문에 역배열로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여러분들께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고 소개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매물대가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고 올라가고 거래가 붙기 시작하면 주가가 추세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주도 섹터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반등 나올 때 추세를 탈 수 있는 기업들로 어느 정도 변경을 해 가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종목들 중 드림 CIS는 무려 10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싶다, 나도 담아가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종목들 노란톡방에서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이슈가 되고 거래가 많은 종목들 중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오늘 전문가님께서 챙겨오셨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솔루션 개발업체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현지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제가 차트를 슬쩍 봤는데요. 어제는 10% 넘게 하락하고 또 오늘은 반등이 나와줬더라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차트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의 전망도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종목 장바구니라 그래서 종목들을 몇 개 준비를 해봤는데 방금 앵커님이 이제 모아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제가 모아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고수라인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5일 이동평균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같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죠. 보조지표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뭐 MACD라든지 RSI 같은 것들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세를 탈 수 있는 기업들, 추세를 탈 수 있는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호 포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상승을 할 때 그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3% 올라가고 뭐 5%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서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돼서 매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쭉쭉 뻗어나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바로 추세를 추종하고 있는 형태로 제가 만들어냈기 때문인데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 후에 익절 가격이나 손절 가격까지도 명확하게 지금 설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이제 종목 장바구니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오늘 장 마감됐을 때 수급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수급 현황인데요. 오늘 이제 외국인이 장중에는 매수를 하다가 이게 장 마감은 아니고 동시효과 직전에 제가 캡처를 한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직전에 제가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 수급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만 보면 9월 18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을 했죠. 반도체도 반등을 했고 2차 전지도 반등을 했는데 이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지금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환율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여기서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실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 제가 만나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한다고 시장에 올라가냐라고 하시는데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시면서 지수 자체의 흐름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들어오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개별주들을 보셔야 됩니다. 독자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아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아데이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AI 의료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이 테마주들이 죽지는 않고 있어요.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쪽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변동성이 조금씩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거나 기관 수급이 개선된다면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도 이제 보셔야 돼요. 2차 전지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 쪽도 좋지만 양극재 말고 분리막이라든지 음극재 쪽 같은 경우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요. 저도 이제 한 3주 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금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면 반도체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고, 만약에 큰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AI 쪽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AI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데 실제로 현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동발 악재라고 증시에는 악재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서, 그러니까 중동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우디 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팩트만 놓고 보자면 확정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우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모아데이터에서도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아데이터 역시 고수라인 상단부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제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소개드렸었던 기업들도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공략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기업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이죠. 무조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으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라고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제가 주식 투자를 20년가량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시그널이 뜨는 것도 만들어 보고요. 보조지표도 다 만져봤는데 그래도 시세의 연속성을 가장 많이 보여줬었던 신호포착 기술이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HTS에도 이 고수라인을 좀 설정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P위성이라는 기업인데, 뭐 인공위성, 위성통신 단말기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 이 우주산업에서 차지하는 산업분에 대한 그 비중이 1% 정도라고 해요. 굉장히 적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첨단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우주 쪽에선 점유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우주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육성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연말에 이제 그 테슬라가 CEO로 있는 민간 우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X가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하죠. 그에 따른 모멘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AP위성이란 기업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뭐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전 세계에서 1%밖에 점유율이 없는 상황인데 이걸 10%까지 늘려간다라고 하죠. 여기에 따른 수혜, 그리고 스타링크와 관련돼서 테마성으로 엮일 가능성. 이 제가 테마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보다는 테마성을 가진 종목군들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도 현재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게 된다면
뭐 이런 라인까지 충분히 우상향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시장이 그래도 좀 괜찮아야 합니다. 이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기업 같은 경우도 모니터 랩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AI 쪽으로 엮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같은 경우는 보안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근데 AI 기술을 이용한 보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웹 보안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정보 보호 산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오늘 좀 올라왔는데 여기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다음에 지금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을 의미하고 있는데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거래가 좀 붙은 기업 중에서는 오픈베이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치 테마주로서의 메리트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오픈베이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네트워크 서버 솔루션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스템 통합과도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 인터넷 장비.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오픈베이스가 오늘 왜 부각이 됐냐면 여기 보시면 AWS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거예요. 이 아마존에서 2027년도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약 8조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됐었던 건데, 이 오픈베이스가 아마존 웹 서비스와 실질적인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갑자기 거래가 붙으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뭐 거래가 많이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지 않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소개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왔는데 마침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오늘 많이 붙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신다면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장바구니 종목으로 준비한 것 중에서는 마지막 기업인데 바로 줌인터넷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죠. 저도 이제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애매할 때가 있어가지고 주식에 대한 정보를 받더라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알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때 불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보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이 정보를 걸러내는데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짜 뉴스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입장이죠. 저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식과 관련된 가짜 뉴스가 뭐가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고, 뭐 정치권, 정부에서도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계속해서 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줌인터 같은 경우는 정부 주관 가짜뉴스 판별 AI 개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이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테마 중에서 대장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조금은 아쉽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반도체와 2차전지 정말 좋았어요.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잘 나왔죠. 반도체 부분은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아직까지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되게 좋았어요. 실적이. 어쨌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성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오늘 잘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수급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리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집중도가 있는 파괴력이 있는 자금들이 연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돌아와야지만 이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줌인터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데 탄력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줌인터넷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집중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의 견해 노란톡방에서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겠죠.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절대 놓칠 수 없다. 시장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가져와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찜 종목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입니다. 창업 컨설팅 전문 업체로 양자 컴퓨터 벤처 회사인 큐노바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가 큐노바와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 협력에 하기로 밝혔잖아요. 그런 큐노바에 투자한 회사라니 오늘의 찜 종목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창투사 기업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대성창투라든지 몇몇 가지 이제 창투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엮여서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이 양자 컴퓨터 쪽으로 이 대성창투가 한번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방금 앵커가 말했던 것처럼 포스코홀딩스가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 큐노바라는 기업과 협력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 이 큐노바에 대해서 대성창투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투자를 했었던 이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쪽이 엮이게 된다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대성창투 역시 후발주자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큰 흐름 자체는 개선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 좋겠네요.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2,400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항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2,480포인트 부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이런 2,480포인트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게 된다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할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이 강한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테마성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꼭 재무 상태를 보셔야 되고요. 재무 상태를 보시면서 비중 조절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종목이어도요. 100%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과 10%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아예 다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을 매매하실 때는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이제 고수라인에 올라왔죠. 고수라인에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한번 받고 오늘 다시 한번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고수라인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라인에 포착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올라가고 있을 때 설명을 드렸었죠. 드림CI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수라인에 포착되는 기업들이 있고 하나는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기업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단기적인 시세는 이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이 더 강합니다. 단기적인 시세는. 하지만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했을 때는 하단부에 있는 기업들이 더 오래 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뭐 드림CIS만큼 그만큼은 못 갈 것 같습니다. 드림CIS가 150%가 갔으니까 그만큼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과장이 된 것 같고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뭐 30%에서 20% 정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퓨런티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라이콤,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라이콤도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왔었죠. 아까 전에 봤는데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요. 24% 정도, 22% 정도 올라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도 반도체나 2차 전지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게 삼성전자가 돌아서면서 반도체가 좀 괜찮다라고 느껴진다면 어제 LG전자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죠. 근데 LG전자가 체질 개선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장 장비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를 만든 회사로서 전장 기업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부품들이 2020년부터 2029년도까지 연평균 30%에서 50%대의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다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비슷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과 주가의 흐름을 비교해 봤을 때 퓨런티어가 나쁘지가 않아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렸다가 조정을 받고 이제 조금씩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이미 고수라인 상단부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과 하단부에 있는 기업의 주가의 탄력성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런티어와 같은 업종에 놓여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퓨런티어가 좀 더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업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보도록 하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반도체 기업입니다. 바로 월덱스라고 하는 기업이죠.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부품주인데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월덱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후공정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고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AI와 관련되어 있는 HBM 때문에 상승을 했던 건데 이 HBM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후공정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 기업들이 굉장히 소외받았었던 상황인데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소외받는 상황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뜯어보자면 월덱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매출이 더 커요. 메모리 쪽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보다 비메모리 쪽에 대한 매출이 크기 때문에 다른 전공정 기업들에 비해서는 실적 자체도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돌아서고 있죠.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것은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감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 쪽 같은 경우도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공정 관련주들 보셔야 돼요. 자금이라는 것이 한쪽에 계속해서 몰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옮겨가곤 하는데 전공정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덱스. 주가 흐름도 괜찮죠.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솔렘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렘 같은 경우는 이 전자가격 표시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가 마트 가면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붙어 있는데 이 시장이 매년 30%에서 40% 정도의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 세계 3위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뭐 스페이스 X에 납품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AP 위성 공부하면서 스타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링크와 관련이 있는 이 스페이스 X,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죠. 여기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우량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렘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를 보고 매매하셔도 좋은 기업이니까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 지수 반등할 때 복구하셔야 돼요. 지수 반등할 때 복구하려면
좀 더 강한 종목,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하시기 위해서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을 노려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루엠, 내재 가치를 보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의 견해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AP위성, 위성통신 단말기용 모뎀 개발을 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아데이터,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현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퓨런티어, 자율주행 분야의 성장 속에 수혜가 기대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드린 종목들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